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된 불법 이민자 즉각 추방 정책이 코로나 비상사태 종료와 함께 폐지되면서 중남미 이주자들이 국경지대로 몰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오늘부로 종료되면서 그동안 무료로 제공됐던 관련 조치들도 유료로 전환됩니다. 롱비치에서 자동차에서 총격을 가하는 이른바 드라이브바이 슈팅으로 길을 걷던 10대 한 명이 숨졌습니다. 숨진 남편을 애도하며 동화책까지 펴낸 작가가 수사 결과 남편을 독살한 것으로 드러나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주택 모기지 이자율이 5주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고 있지만 여전히 매물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행정부와 공화당이 국가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부채 한도가 상향되지 않아 부도가 난다면 세계 경제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한보경 기자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미국의 부채 한도가 상향되지 않아 미국 정부가 더 이상 빚 갚을 돈이 없게 되는 디폴트, 즉 채무 불이행에 빠진다면 세계 경제에 매우 심각한 영향이 미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빨리 합의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We do think that a U.S. default would have very serious repercussions, not only for the U.S., but also for the global economy. And we do, for that reason, strongly encourage the relevant parties to urgently reach a consensus. 최근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인수해 연쇄 은행 위기를 진정시켰던 다이먼 JP 모건 체이스 최고 경영자도 디폴트 위기에 대비해 전시 상황실을 가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물론 피하겠지만 미국 정부의 보유 현금이 바닥나는 시기가 다가올수록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렇게 곳곳에서 경고장을 내놓고 있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은 정작 증시에는 아직 별다른 위기의식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미국 역사가 늘 그래왔듯이 의회가 결국 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 투자자들은 당장 하락했다가도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되면 다시 오를 투자처를 찾고 있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일종의 학습 효과라는 얘기입니다. 협상 기간이 길어지면서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됐던 2011년 같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현재로선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세계 경제가 초유의 인플레이션과 강도 높은 긴축으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경제를 건드리기는 쉽지 않아서입니다.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미국이 만에 하나 부도가 난다 하더라도 미국 국채값은 오히려 오를 거라는 대형 투자기관의 전망도 나왔습니다. 뭐니 해도 미국 국채는 최고 안전자산이라는 투자자들의 인식 때문이라는 겁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3년 전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불법 이민자 즉각 추방 정책, 이른바 타이틀 42가 내일부터 폐지됩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 망명 또는 입국을 신청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은 중남미 이주자들이 미국과 멕시코 접경지로 대거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을 이영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철제 장벽에 가로막혔지만 이들은 철조망을 넘어 미국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불법 입국자들입니다. 현재 멕시코와 접경 지역인 엘페소에만 2,500여 명이 미국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엘페소 시내 모든 보호시설은 꽉 찼습니다. 이 교회와 주변에만 1,000명 가까이 몰려 있습니다. Tuvimos que entrar de forma ilegal. La aplicación del CBP-1 no nos ha dado ninguna cita ni esperanza de que nos dé ninguna cita. 불법 이민자들이 이곳에 모여 있는 이유는 당국이 보호소 주변만큼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s que nos quedamos aquí porque si nos movemos a otro lado la policía nos coge. Entonces estamos aquí por seguridad. 저녁이 되면 길거리는 이민자들의 숙소가 됩니다. 날씨가 춥지 않아 담요 몇 장으로 버틸 수 있다는 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엘페소 지역 10여 개 이민자 보호시설이 모두 이런 상황입니다. 이 보호시설 주변에도 500여 명이 며칠째 노숙하고 있습니다.
거리에 있는 이 사람들은 현재 이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아 외국인 등록번호를 받아야 시설 이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등록번호를 받고 입소를 해도 입국이 바로 허락되지는 않습니다. 또 즉각 추방 정책 종료로 미국 체류가 쉬워지는 것도 아닌데 이민자들은 잘못된 정보를 믿고 몰려옵니다. Por una parte, la gente piensa que llegando aquí, quitando el título 42, van a estar normal aquí. 이민자들을 받아줄 건지 아니면 구금이나 추방할지 결정하는 과정도 너무 깁니다. 멕시코 정부는 즉각 추방 정책이 끝나기를 기다리며 미국 국경 지역에 몰려든 사람 수를 15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엘페소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난민 유입 비상사태를 선포한 뉴욕시가 더 많은 난민이 몰려들 것에 대비해 수용센터 부지를 찾고 있습니다. 일부 도로를 폐쇄해 임시 대피소를 세울 수도 있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KBTV 김용성 기자입니다. 텍사스의 경우 작년부터 받은 망명 신청자 수가 6만 명이 넘으며 뉴욕시 또한 내년까지 총 10만 명 이상의 망명 신청자가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에 이미 난민 유입 비상사태를 선포한 뉴욕시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난 봄 이래 6만 명 이상의 난민을 맞이한 뉴욕시는 현재 120개 이상의 긴급 수용센터를 설립해 상황을 중화시키려 노력하고 있으나 당장 다음 주부터 내일 800명가량의 난민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시 정부가 구비한 보호시설로는 이들을 수용하기에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이에 주거행정명령을 임시 철회시켜 상황을 중화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거행정명령은 뉴욕시가 수용한 난민에게 정부 지원 보호시설과 지원 물품을 제공해야 한다는 정책으로 이 정책이 철회된다는 건 일부 난민들이 비공식 보호시설이나 거리에서 지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스는 일부 도로들을 폐쇄해 난민센터를 지을 생각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외에도 학교들이 여름방학을 시작하는 기간을 맞춰 빈 학교 강당 등을 이용하는 안건 또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난민 수용 방법은 일시적인 대처일 뿐입니다. 학생들이 방학에서 돌아올 때까지 난민들이 학교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도 없는 노릇이며 도로들을 지속적으로 폐쇄하기에는 일부 도로에 차량이 몰리는 등 교통이 더욱 혼잡해져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스 시장은 결국 난민들이 거주 장소를 찾는 게 난민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덧붙이며 미 의회 측에서 난민 문제에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것이 현 사태의 원인이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용성입니다.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오늘부로 종료됩니다. 그동안 무료로 제공됐던 관련 조치들도 유료로 전환됩니다. 앞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신속 항원 검사는 $51, 유전자 증폭 검사는 $91의 비용이 청구되는데 정부가 지원하는 저소득층 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예외가 됩니다. 코로나19 치료에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가입자들은 내년 12월까지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일반 보험 가입자들은 각 보험사 정책에 따라 비용을 내야 합니다. 백신 접종도 유료로 전환되지만 정부가 보유한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는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상사태가 만료됨에 따라 앞으로 환자들의 부담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가족이 자살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자살을 시도하고 있는 사람에게 수십여 발의 총격을 가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숲속에 주차된 픽업 트럭 옆에 밝은 옷을 입은 여성이 서 있습니다. 트럭에 총을 겨눈 경관들은 여성의 안전 유무와 상관없이 픽업 트럭을 향해 총격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사건은 지난 2021년 5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요크 카운티에서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총격 자살하려 한다는 한 여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4명은 투항 명령을 내린 지 6초 만에 바로 총기를 발포했습니다. 아들은 경관이 쏜 50여 발의 총격 중 9발을 맞았는데 목숨은 건졌지만 큰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아야 했습니다. 이들 모자는 사건 발생 2년 만인 지난 5일 현장에 출동했던 경관 4명을 고소했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은 경찰이 총을 쏘기 전 아들은 픽업 트럭 안에서 손을 들고 있었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관들은 아들이 총을 집으려 했기 때문에 총을 발사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무차별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해 길을 걷던 10대 청소년이 사망했습니다. 보도에 박시몬 기자입니다.
자동차에서 무차별로 총격을 가하는 이른바 드라이브 바이 슈팅으로 인해 길을 걷던 10대 소년이 사망하고 14세 소녀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화요일 밤 11시 30분경 12세 소년과 13세, 14세 소녀가 인도를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량 한 대가 다가와 아무런 이유 없이 이들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상반신에 총상을 입은 소녀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눈을 감았습니다. 숨진 소녀는 에릭 그레고리 3세로 밝혀졌습니다. 소년과 함께 걷고 있던 14세 소녀는 하반신에 총상을 입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함께 있었던 13살 소녀는 총알이 모두 빗나가 다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최소 2명이 자동차에 타고 있었던 것이 확인됐다면서 도주한 용의자를 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A 북쪽 카노가 파크에서는 17세 소년이 주유소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총에 맞은 후 차에 치여 중태에 빠졌습니다. 어제 새벽 1시쯤 17세 소년은 친구들과 함께 주유소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있던 도중 또 다른 무리가 이들에게 다가와 서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다가온 무리 중 한 명이 17세 소년에게 총격을 가했고 함께 있던 소년의 친구들은 그 자리를 황급히 피하려고 서둘러 차를 타고 현장을 벗어나다 친구를 치고 가버렸습니다. 17세 소년은 머리에 총을 맞고 차에 부딪히면서 결국 중태에 빠졌습니다. 총격을 가한 무리는 4명에서 5명이며 이들은 흰색 BMW와 흰색 다찌 차저를 타고 달아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숨진 남편을 애도하며 동화책까지 펴낸 작가가 결국 남편을 독살한 것으로 드러나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유타주 검찰은 치사량의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을 투여해 남편 에릭 리친스를 살해한 혐의로 동화작가 33살 코우리 리친스를 기소했습니다. 남편 사망 당시 경찰 조사에서 코우리는 침실에서 함께 칵테일을 마셨고 아이를 재우러 갔다 왔더니 남편이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고 별다른 혐의점이 없어 풀려났습니다. 사별 1년 뒤엔 남편을 애도하며 아빠 내 곁에 계시나요라는 제목의 동화책을 출간하고 방송에 출연까지 해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재산을 두고 시댁과 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남편 사망 직전 보험금 수령자를 자신의 명의로 바꾼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경찰은 남편을 부검했고 체내에서 치사량의 5배에 달하는 펜타닐이 검출됐습니다. 이는 입으로 투입된 것으로 수사당국은 코우리가 남편에게 9년에 걸쳐 펜타닐을 먹였고 사망 직전에도 치사량을 투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우리는 오는 19일 법원 심리를 받을 예정입니다. 치어리더 코치가 다수의 10대 소녀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검찰은 미션 비어에 자리한 한 고등학교와 유명 치어 클럽에서 코치로 재직한 올해 44살의 에릭 조셉 크리스티안슨이 미성년 성추행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에릭은 6명의 어린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중 가장 나이가 어린 소녀는 11살에 불과했습니다. 용의자는 플로리다 데이토나 비치에서도 치어리더 코치로 일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해당 학교에서도 4명의 소녀들에게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2곳의 클럽과 학교에서도 6명의 어린 소녀들에게 성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용의자에게 16건의 혐의가 적용됐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종신형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주택융자 이자율이 하락세로 접어들며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을 파려는 사람들은 집값 전액을 현금으로 받기를 원하고 있어 막상 집을 구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김경일 기자입니다. 오늘 30년 고정 주택모기지 평균 이자율은 6.35%, 얼마 전까지 7%를 넘겼던 주택모기지 이자율이 서서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주택가격 하락세도 11년 만에 최대치를 보였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샌프란시스코는 지난해와 비교해 14.5%, 텍사스는 10% 넘게 떨어졌습니다. 이러다 보니 주택 구입 수요가 늘고 있지만 매물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2021년쯤에 한 금리가 2% 정도로 굉장히 낮았을 때 사람들이 구입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집을 팔려고
파는 사람들이 지금 거의 없다 보니까 지금 금리가 높아도 괜찮은 집이 있을 때 이제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매물이 좀 많이 부족한 상태예요. 매물이 하나 나올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다 보니 주택가격 하락 시장에 보기 힘든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판매자가 구매자를 고르면서 현금 매매를 선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Right now, cash is gold as always, but there are some listings that I will call up and the agent says the seller is only looking for a cash offer.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을 크게 보면 금리 인상 여파로 가격 하락을 부채질하고는 있지만 주택 소유주들은 탄탄한 고용 시장에 쇼세일이나 차압이 적을 것으로 보고 버티는 분위기고 가격 하락을 기대한 구매자들은 높아진 렌트비에 주택 구입을 원하지만 매물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가격 하락 시점을 렌트비가 낮아질 때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마트 냉장고에 있는 아이스크림을 꺼내 혀로 핥은 뒤 다시 넣고 도주하는 이른바 마트 테러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올린 소셜 인플루언서 부부에 대한 비난도 쇄도하고 있습니다. 43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소셜 인플루언서 태관 하인즈와 아시아 하인즈 부부의 영상이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는 버지니아주의 한 식료품점을 찾아 주변을 확인한 뒤 영상을 찍기 시작합니다. 부인은 냉장고 안에 있는 아이스크림을 꺼내 뚜껑을 열어 혀로 핥아 맛을 보고 남편에게 맛을 볼 건지 묻습니다. 남편도 아이스크림을 핥아 맛을 본 뒤 이들 부부는 아이스크림을 다시 진열대 안에 넣습니다. 해당 영상을 본 시민들은 엄청난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비슷한 행동을 한 한 커플은 사법당국에 기소돼 30일형과 $1,000가 넘는 배상금을 지불한 바 있습니다.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한밤중 한 가정집의 지붕을 뚫고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돌덩이가 유성우에서 갈라져 나온 운석으로 추정되면서 높은 가격에 거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8일 오후 1시경 뉴저지주 호프웰 타운십의 한 주택 침실에 검은색 돌덩이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지붕은 파손됐고 방바닥도 움푹 파였습니다. 다행히 당시 가족들은 집을 비운 상태여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출동한 구조대원들은 만약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집주인 가족 모두에게 방사능 정밀 검사를 실시했고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로 10cm, 세로 15cm 크기에 무게는 약 2kg으로 측정된 이 돌덩이는 불에 탄 듯 검게 그을려 있었으며 회색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집주인인 수지 콥은 밖에서 누군가 돌을 던진 줄 알았다며 그냥 돌덩어리라고 생각해서 만졌는데 분명히 따뜻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콥은 망가진 지붕과 바닥을 수리할 생각에 막막했지만 콥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원이 운석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반전을 맞이했습니다. 콥의 집에 떨어진 것이 실제 운석일 경우 그들은 지붕 수리비 정도는 넉넉하게 메꿀 정도의 횡재를 한 셈입니다. 보통 운석은 대기권 진입 과정에서 거의 타버려 사라지는데 지구에 떨어져도 바다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온전한 운석을 확보할 확률은 희박합니다. 때문에 일반 운석은 1g당 5에서 6달러에 판매되고 있으며 연구용, 수집용으로 가치가 있는 운석은 거금에 거래되기도 합니다. 일례로 지난 2월 한 아르헨티나 남성이 무게 12.5kg짜리 운석을 밀반출하려다 적발됐는데 해당 운석은 100만 달러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불과 지난달에는 메인주 캐나다 국경 인근에 떨어진 운석을 두고 메인주 광물 보석 박물관이 1kg 이상 나가는 모든 운석 파편에 2만 5천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특수학교에 근무하던 전직 여교사가 수십 명의 미성년자들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델라웨어주 검찰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2달 동안 수십 명의 10대 학생들과 성관계를 맺은 40대 여교사 리드 메서를 아동 성학대와 성폭력 등 22건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경찰은 익명의 제보를 통해 수사가 시작됐으며 혐의가 입증돼 지난달 26일 메서를 체포했습니다. 메서는 최근까지도 다른 학교로 자리를 옮겨 특수교사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당국은 특수학교에서 발생한 범죄인 만큼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가 개관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오늘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는데 일본 총영사관에서도 내빈으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윤범수 기자입니다. 10년 전 정부 지원을 받아 처음 문을 연 한인타운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 각계 전문가들의 꾸준한 재능 기부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늘려간 끝에 현재 43개 프로그램의 수강생만 월 4,500명에 달합니다. 맨 처음에 50명의 클래스가 지금 1,000명에 매주가 1,000명씩 온다는 건 그게 상당히 아주 고무적이고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사에는 역대 이사장들을 비롯해 센터 건립과 운영에 기여한 사람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또 지역 정치인과 경찰 간부 외에 일본 총영사관 소속 영사도 참석해 커뮤니티 안에서도 달라진 한일 관계를 실감케 했습니다. And they are building a better relationship. And also here in Los Angeles, what we can do is between communities, both nations, we are going to make efforts to get along with each other. 이날 기념 행사 무대는 센터에서 직접 교육을 받은 수강생들이 꾸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하모니카 연주팀이 미국 국가를 연주했고 시니어 사물놀이단의 공연도 행사를 풍성하게 빛냈습니다. 기념 행사 뒤에는 어머니날 행사가 이어졌으며 센터 측은 참석자 300명에게 무료 점심과 선물을 제공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 교포 사회가 또 번영이 되고 정말 저는 이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큰 잔치를 하는 걸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정부 기금 유치 모범 사례로 시작한 노인 커뮤니티 센터는 10년이 지난 현재 LA 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장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